그래서 반도체랑 바이오 쪽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한 가지 그 반도체에서 아까 삼성전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 삼성전자 진짜 주가 보면은 좀 답답한 게 좀 있잖아요. 아,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리고 힘듭니다. 막 다른 주식들은 뭐 그래도 좀 올라가기도 하고 변동이라도 있긴 한데 뭐 삼성전자는 계속 좀 하락하기도 하고 뭐 한 2, 3%또 올랐다가 또 지지부진하고 이래가지고 좀 답답한데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원래 이랬어요. 네. 그 어, 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나 이런 경기 순환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나마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변동성이 덜한 이유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을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에 모바일 사업부나 뭐 가전이나 뭐 다른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변동성을 조금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믿을 만한 거는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1위만으로 사실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그런 매출과 그리고 국내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매출이 굉장히 밸런스 있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훨씬 더 많고 반도체의 또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없는 주식들은 사실 큰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 마켓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사서 그 평단을 내리고, 내 평단이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을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런 행동들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삼성전자 주식이어서 아마 쉽지는 않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멘탈로도 굉장히 어려운 주식이긴 합니다. 또 다른 주식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어떤 주식들은 전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다음에도 진짜 몇 년 동안을 그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주식들도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하고 바이오 주식들 언급해 주신 그런 것들은 전고점을 넘어서 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전고점을 넘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매출이 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매출이 늘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매출이 올라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매출이 오른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늘 오르는 건 아니고요.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주식 가격이 늘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의 상관관계가 뭐 다소 크다는 것이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는 정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여쭤볼 게, 좀 출연하셨을 때 인상 깊었던 게, 그 암호자산 투자 쪽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암호자산 투자는 요즘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크립토를 제가 그때 말씀드리고 조금씩이라도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모아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아가셨던 분들은 아마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일단 저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BTC를 완성을 했고요. 평단도 말씀드리자면 3천만 원입니다. 그 외에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은 갈라와 폴리곤 가지고 있고요. 일단 크립토 시장은 지금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뭐 무주공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가 없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념하셔야 될 게, 그 반대로 상상도 하지 못할 큰 손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뭐 2, 30%의 손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산이 영원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없기 때문이죠. 투자자 보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보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아마도 크립토 시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지금의 시기가 마치 그 닷컴 버블 때 모습처럼 그냥 우후죽순 생겨나던 그런 잡코인들, 소위 말해서 점점 정리가 이제 되어 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돈을 넣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시기였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닷컴 버블이 꺼지던 그 시기에 결국 몇몇의 기업이 이제 승자 독식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회사가 바로 빅테크가 된 거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승자 독식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몇몇 코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사는 거 재미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지만 다른 알트에 비해서는 오히려 음. 변동성이 적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결국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남는 코인이 있다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BTC 마켓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은 마치 그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만 써야 되는 것처럼 알트코인 거래할 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테더나 USDC 같은 게 있지만 비트코인 시총보다는 훨씬 작거든요.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현재 600조 원 정도 되고요. USDT 테더는 87조 원이고요. USDC는 70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여정이 꽤나 좀 험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코인에서는 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주식 가격에 비하면 아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늘 조심하셔야 되고요. 크립토에 투자하시려면 반드시 크립토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변동성을 견딜 멘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가구 1비트코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쵸? 1인 1비트코인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맞아요. 그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매우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그래서 1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도 어, 1가구 1주택처럼 1가구 1비트코인 정도는 어, 보험으로 들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1비트코인 모았고요. 지금도 또 모을 생각이고요. 언제나 상승할 때는 모으지 마시고요. 하락할 때 모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도 제가 알기로 한 2천 한 5, 600까지 떨어졌다가 2천 5, 맞아요. 600만 원까지 지금 3천만 한 200만 원까지 올라왔나요? 맞습니다. 한 5, 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모으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2,500, 600대 무서워서 못 살다가 지금 또 3,200까지 올라와서 이게 또 약간 또 요즘에 안 떨어지니까 네. 떨어지면 살 것 같은데 지금 못 사겠다 또 이런 얘기하니까 계속 못 사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못 맞아요. 그거 딱 삽니다. 그거네요. 네, 사실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평단이 3천만 원 이유가 있는데 3천만 원에 1비트를 산 게 아닙니다. 네, 계속해서 0.1비트, 아, 네. 0.2비트, 0.05비트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샀기 때문에 지금 평단이 3천만 원인 거고요. 한 번에 사실 수 있으면 참 좋죠. 하지만 언제나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꼭 생각하셔서 분할 매수하시면 훨씬 더 멘탈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지금 3천만 원 초반대인데 네, 물론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렇게 좀 매수해가는 타이밍적으로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사실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상승할 때 사는 건 조금 비춥니다. 음, 하락할 때 사셔야 돼요. 근데 손이 안 나가죠. 그게 좀 문제입니다. 왜냐면 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음. 하루에도 5%, 10% 떨어지는 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주 귀엽게 떨어지는 거고요. 20%, 30% 떨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막 40%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떨어질 때 사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고, 정말로 내가 올라갈 때 사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4천만 원을 돌파했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오르더라도 또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4천만 원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벽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지켜보면서. 그러면은 그 네. 1 비트코인이 한 얼마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의 바람은 1억을 돌파할 것으로 보는데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네, 올해 안에는 사실 4천만 원 돌파도 쉽지 않다라고 음.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채굴이 안 될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때 아마 기로에 서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채굴이 중단되는 때가 오거든요. 채굴 양이 있기 때문에. 채굴이 안 되는 그 시점에 비트코인의 소중함은 훨씬 더 많이 느껴지게 될 거고요. 투자는 언제나 리스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소량 자산의 일부 정도를 뭐 모아가면 좋지만 항상 리스크도 염두에 두면서 모아가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다시 한번 현재의 투자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좀 이렇게 좀 물려가지고요.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웃을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기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 저도 물려 있습니다.
어. 네, 엄청나게 물려 있어요. 네, 겉으로는 지금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아주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줍줍 외치시는 분들이에요. 주식 가격 떨어졌다고 싸게 살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추천하는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3,200 갈 때, 2,900 정도 떨어지면, 진짜 박앤세일이야, 줍줍이야라고 외치시는 분들, 그때 사셨던 분들, 과연 2,200에도 보유하고 계실까요? 가능성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요. 아마 사신 분들도 드물 겁니다. 주식 가격은 늘 떨어져요. 하락의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상승의 시기는 그에 비해서 되게 짧거든요. 하락의 시기에 주식 팔았다가 상승하기 전에 사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승의 시기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수익 내기 진짜 힘들어요. 상승의 시기에 주식 보유하려면 하락의 시기에도 보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절대로 맞출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못 맞춰요. 주식 가격은 매 초마다 변하고 실시간으로 내 자산이 줄어들었다 늘었다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견딜 수 있는 멘탈을 여러분들은 꼭 키우셔야 됩니다. 멘탈이 있어야지 버티기가 가능하고요. 기업의 실적이 주식 가격을 말해주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이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실적과 주식 가격이 만나는 지점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 분석이, 나만의 기업 분석이 필요하고, 그 기업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고요. 어느 순간이 오면 분할 매도를 또 해야 되는 거고요. 뭐 사서 무작정 기다리는 거, 그리고 사서 묻어두는 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운에 맡기는 거거든요. 모든 수익은 운에서 오기는 하지만 운만으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묻어뒀다가 그리고 뭐 안 보다가 앱을 삭제했다가 통장 찢어버렸다가 뭐 이렇다가 다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가 분명히 무언가 계속해서 기다리는 리소스가 들어가야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물려 계신 분들에게 주위에 모든 분들이 물려 있습니다. 그걸로 조금 위로를 받으시고 지금 이럴 때 계속 사고 내려갈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계속해서 내가 투자금을 비율을 조절하면서 사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꼭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작가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혹시 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 다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안심해서는 안 되죠. 늘 이러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의 계좌가 손실을 입고 또 터지기도 하고 그랬죠. 늘 하락을 생각하는 그런 어두운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뭐 재난훈련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재난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소방대피 훈련을 왜 합니까? 소방대피 훈련했는데 왜 불 안 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방대피 훈련을 했는데도 불이 안 나면 진짜 다행인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불이 났을 때 예방을 위해서 소방대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만의 기업 분석,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계좌를 예방해 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유튜브 영상에서 해주신 말씀이 저한테 큰 울림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주식 투자는 상추밭의 상추처럼 잘 키워서 조금 뜯어먹고 잘 키워서 조금 뜯어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분명히 주식 투자는 있습니다. 반드시 주식 투자일 필요는 없지만 투자의 멘탈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만큼 좋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꼭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시고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나만의 기업 분석 꼭 키우시고 요 세 가지를 명심하셔서 멘탈 잘 키우시고 훈련하셔서 주식 뭐 하락에 예방하시고 뭐 상승에 예방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생활도 더 좋아지고 많은 수익도 얻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도 바뀌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자산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실 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저도 사실 크래프톤이라는 주식에 물려 있어요. 저는 공모할 때부터 공모주를 했었고 그 어, 이후에
또 주식을 더 사기도 했습니다. 그 배틀그라운드 그거.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배틀그라운드가 주 이제 수입원인 종목인데 최고 마이너스 50%까지 갔어요. 반토막이 음, 났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조금 샀어요. 그리고 음, 지금도 조금 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해외 매출을 중심으로 한다는 게 너무나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사실 게임 시장만으로는 매출을 증대시키기는 힘들거든요. 하지만 해외의 매출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도 사실 신약 개발하고 비슷해요. 신작이 터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신작의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크래프톤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믿음 그리고 기대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져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손실이 커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되게 불안하기도 해요. 모든 투자자들과 아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기업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업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네, 좀 음. 고민이 됐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번 그 차트를 보니까 네,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네, 났네요. 처참하죠. 그리고 완전 바닥에서 그래도 바닥에서는 한 20% 올라왔네요. 네. 바닥에서 꽤 올라왔어요. 대표 부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또 이제 게임 개발을 또 직접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주주총회 가서 이제 주주총회 나오셨으니까 멀리서 봤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주주총회 가서 그런 것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책을 보시는 거는 굉장히 무조건 거의 도움이 되고요. 그런 복합적인 좀 나만의 기업 분석 툴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네, 반도체주 얘기해 주셨고, 네, 바이오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크래프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물론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우선 이 다섯 개에서 봤을 때, 여기다 하나만 더 하면 지수 투자, ETF까지 네, 여섯 개 정도를 봤을 때, 만약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꾸린다고 하면 네. 한 몇 퍼센트씩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삼성전자를 제일 큰 포지션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면 가장 시총이 큰 회사이니까 망할 염려는 매우 적겠죠.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러시면은 그 네, 삼성전자의 물을 타는 거하고 음, 크래프톤의 물을 타는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신가요? 완전 다르죠. 네, 그러세요? 그렇죠. 저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래프톤 아직도 좀 불안해요. 네네. 네, 불안한데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사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불안하진 않아요. 어, 아무리 떨어져도. 여기서 뭐 만 원 되고 뭐 그러면 불안하겠죠. 근데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지성인 분들을 믿거든요, 저는. 네, 엄청난 뛰어난 유능한 인재분들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크래프톤의 투자의 마인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장 큰 포지션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지수 투자를 하실 거면 지수. 사실 삼성전자와 지수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지수를 하는 것과 삼성전자의 차이는 배당의 차이입니다. 네. 음, 지수는 배당이 거의 없고요. 삼성전자는 배당이 꽤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셔도 상관없고 저는 삼성전자만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큰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금융 투자 자산의 20% 이상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0% 이하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비트코인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1가구 1주택. 네. 이 아, 모든 거 전에는 1가구 1주택이 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투자로 집을 사는 건 사실 힘들어요. 네. 월급으로 집을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집을 사시는 것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궁리하시는 게 가장 자산을 늘리는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 되셨을 때 그 다음에 금융자산,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뭐 펀드나 뭐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만 보고 계시면 그 이후에 또 내가 집을 산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려면 또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을 또 허송세월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 준비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도 조금씩 하셔서 경험을 쌓으시라는 말씀을 저는 꼭 드립니다. 그러면은 작가님 오늘 한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 네, 혹시 다음에 또 한번 여유가 되신다면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김양균 작가님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